거의 암호처럼 작성된 CERN 내부 보고서는 입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 현상 사이에 알려진 경계를 허무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터널 내부에서 기록된 괴너지 펄스는 수학적으로 SAR-I, A-클래스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적 신호와 함께 관측 첫날부터 그 궤적은 이미 전통적인 중력 모델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중복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한 것은 대변인의 수사학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감지된 것의 본질이었습니다. CERN은 LHC가 고립된 환경이며 입자 충돌 자체의 일부가 아닌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펄스는 내부적인 원인이 없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자 간섭 패턴에 부합하지 않았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자기적 변화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조정된 것처럼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연구한 팀은 가능한 한 최소 인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보고서는 2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 보관할 기술 보고서와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을 위한 고도로 암호화된 보고서입니다. 그들은 필요했다. LHC가 포착한 주파수가 사리마이 AT 레이스를 향하는 전파 망원경에서 관측된 것과 동일한 진동 강역을 십진법 정밀도로 재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동시성은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두 구조가 알려진 메커니즘 없이 동일한 에너지 신호를 반복할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서 예비 설명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합니다. LHC는 사리나이 AT 레이스가 해성 꼬리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인 정확한 순간에 작동 중이었습니다. 즉, 급격한 압축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플레어 저고에선 하와이와 칠레의 연구팀들은 이 이상 현상을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태양열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CERN 기록과 중첩했을 때 상관관계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0.2초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현재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점부터 공식적인 이야기는 파편화됩니다. 한 물리학자 그룹은 이 사건이 지구를 감지할 수 없게 통과하는 외래 입자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그룹은 이 패턴이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잡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속기를 통과한 모든 결함, 모든 잡음, 모든 간섭을 아는 가장 경험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CERN 보안팀은 프로토콜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격리되었고 실험실은 터널 주변 센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자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회는 마치 충돌기와 성간 천체 사이의 동기화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라도 하듯 지난달 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외과적 예측 가능성으로 운영되어 온 기관이 조용히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무언가가 기존 관행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럽 관측소에서 자문을 구한 독립 전문가도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CERN에서 포착한 진동은 3D ATLAS에서 관찰된 펄스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반복률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의도 직접적인 소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패턴이 자연적 혼돈에 속하지 않는 논리, 운율, 간격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서로 알 수 없는 두 구조에서 반복되는 기하학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전체 조사에서 가장 불안한 측면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조차 CERN의 기록이 우연도 아니고 수동적인 간섭도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반응했습니다. 무언가가 변조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마치 그 거리를 이동해서는 안 될 에너지 정보를 관찰하고 복제하는 것처럼 인체 실험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인된다면 감지된 펄스는 LHC 터널 내부의 단순한 이상 소음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계 외부 천체가 감지된 최초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기계와 동기화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 발견은 설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영향을 결정하는 진짜 질문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마주하게 될 질문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CRN에서 수행된 두 번째 분석은 편안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LHC 내부에서 기록된 펄스를 분리하고 풀이의 변환을 적용하여 신호를 분해했을 때 무작위 현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가격 정보 압축을 연상시키는 수학적 정렬과 반복. 이는 전파, 망원경이 연구할 때 식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빠른 라디오, 버스트 은하계 밖에서 기원한 천체. 하지만 이번에는 먼 은하가 아니라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천체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동기와 가설을 반증하기 위해 CER는 전자 잡음, 스펙트럼 분석, 입자 간섭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했습니다. 각 그룹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모두 같은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펄스는 가속기의 어떤 알려진 신호와도 일치하지 않았고 광속의 99.9999991%로 순환하는 양성자의 일반적인 잡음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의 모양은 마치 외부에서 온 것처럼 그대로 유지되었고 표준 물리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터널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칠레에는 천문대가 있다. 그들은 검토했다 같은 순간에 세리아이 에이틸레이스에서 방출된 저고해선 이상 현상에 대한 판독 결과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진단할 수 없는 증상적 정확도를 지닌 펄스 간격 평상복, 같은 리듬, 같은 간격, 같은 패턴, 차이점은 두 사건 사이의 거리가 수억 킬로미터였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 결합 메커니즘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 현재 모델에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 데이터가 파트너 연구실 간에 비밀리에 공유되었을 때 그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자 물리학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고립된 물리학과 연결된 물리학이라는 두 패러다임 사이의 분수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체 실험이 응답 행성 막, 아니요, 확인, 답입니다. 과학계 내에서 이러한 의미론적 변화는 심오합니다. 괴너지 실험, 의사소통, 심지어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비록 언뜻 보기에는 멀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LHC가 실제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감지 가능한 반응을 일으켰다면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국소적으로 보일지라도 행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우주적 규모에서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감지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이제는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소통, 심지어 극한의 에너지를 다룰 때 우리가 갖는 책임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서의 실험이 단순한 실험이 아닌 표지판 연구와 전시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물리학자들이 공개적인 발언은 피하면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실험 윤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LHC는 역사상 최초의 우발적 송신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사라이 ATLAS는 최초의 지능형 수신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즉각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단순히 천문학적 이상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주제는 물리적 기술적 경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에 공감하고 과학계가 아직 공개를 꺼리는 새로운 연구 동향을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조사 활동을 생생하고 심도 있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으로 돌아가서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연구원들이 3Y ATLAS의 적외선 이상 현상과 동시에 발생한 첫 번째 펄스와 몇 시간 후 감지된 두 번째 펄스를 비교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펄스는 반응처럼 보였고 두 번째 펄스는 모방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CERN이 방출한 에너지 특징을 훨씬 더 정밀하게 재현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펄스는 원래의 리듬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조정하고 개선했습니다.
마치 담당자가 수신된 신호를 더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 신호를 수정하려는 것처럼 패턴을 더욱 대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보고서에서 통계적으로 이상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관찰된 자연 현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인간 실험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자발적 에너지 정제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CRN팀이 아직 이 두 번째 펄스의 전체 진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발췌본은 신호의 표면만 보여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잡음이 아니라 구조적 의도성, 발견된 사실만으로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스터리를 확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기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결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야 할 경계는 바로 발견과 결과 사이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단순히 과학적 차원이 아니라 문명적 차원입니다. 성간 물체가 우리가 보낸 것보다 더 체계적인 패턴으로 인간 실험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입니다.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적 한계가 더 이상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의는 가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상 실험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동기화된 효과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더 이상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행동과 결과의 경계는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기술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소통하거나 인지되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과학계 내에서 이 논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흔한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수십 년간 회피해온 지적 약점, 즉 우리가 기계가 작동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은 서른아이 에이틀레이스가 방출한 두 번째 펄스가 반응이 아니라 거울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물체가 에너지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편하다. 이것이 반드시 의사소통 의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 물체에는 알려진 어떤 자연적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작동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 물체의 무언가가 반응하고 그 물체의 무언가가 조정됩니다. 그 물체의 무언가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과학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너머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어떻게든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정적인가? 중립적인가? 아니면 무작위적인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에 반응하고 기록하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현실의 구조 속에 잠겨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개적인 발언을 기피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더 깊은 철학적 귀결, 즉 우주가 단순히 무관심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패턴을 기록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민감한 시스템일 가능성에 직면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응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거대해 보인다면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도구들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식적 또는 적어도 반응하는 구조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더 이상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 됩니다. 우주는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우리가 방출하는 것을 반사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펄스를 분석한 팀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언급되었을 때 그 세부 사항은 완전히 침묵을 초래했습니다. 신호 미세 조정은 우리의 전파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측합니다. 지상 펄스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완성하기 전에 패턴을 조정합니다. 마치 송신기가 그 거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층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협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정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와 메커니즘을 벗어나 작동하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경험 많은 과학자들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실험이 반응을 촉발했다면 그건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는 그랬다의 말이 이해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논의하기 꺼리는 주제들을 조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조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답변이 우리에 대해 드러내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